9월 1일은 통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통계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통계의 날인데요. 1896년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 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통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태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대 이태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흔히 통계하면요, 수학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통계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일상생활에 밀접하게는 기상청에서 매일 비올 확률을 계산해서 예보를 해주고요. 네. 또 주부들이 빨래 지수에 의해서 오늘 빨래를 할까 말까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도 되고, 또 해외 송금을 할 때 언제 환전을 해야 되는지, 중고차를 그 사용 기간을 고려해서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보고 팔려는 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그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최근에 이 선거 기간에 사전 조사에서 어떤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가 이런 것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네. 또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케이블 쇼핑 그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과 그 상황에서의 사회 경제적 정보 이런 걸 분석한다면 최고의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구성하는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죠. 또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 경제적 각종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또 시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할 때도 통계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의 곳곳에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통계를 읽으면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통계로 본 우리 사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네, 통계로 본 사회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구 센서스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인구 피라미드라고 해서 연령별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린 그것을 우리가 그 숫자로 쓴 역사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8.15 해방이라든가 6.25 전쟁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인구 구조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이비 부머가 대표적인 예로서 인구 피라미드의 그 그래프를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또 그 2012년에 통계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공동 프로젝트로 작성한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라는 그런 것이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성 인구수는 2,496만 명이고 총 인구의 49.9%를 차지한다. 또 초혼 연령이 29세였고 출산율이 과거 20대 후반이 높았지만 지금 3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올라갔다. 또 여학생이 대학 진학률이 75%로 남학생보다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낮다. 또 여성 교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4명 중에 3명이 여성이다. 또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도 앞에 결혼 연령과 마찬가지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그 여성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가 발표됐고요. 또 여성의 일상생활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쓰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의 수면, 식사, 이런 개인 유지에는 11시간이 할애됐고요. 또 미취학 아동이 2명인 경우에 20% 정도가 가족 돌보는 시간이 4시간 44분이었다. 또 출퇴근 여성의 경우에 평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11분이고 최근 이러한 그 자료를 봤을 때 최근 여성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났지만 일과 육아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시간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질적인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이러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저출산의 요인의 실마리도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좀 차별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만 했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네. 실상이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 예측도 가능하다고요? 네. 그 통계청에서 그 매해 그 블루스머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13년에는
그 몇 가지 분야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요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과거 지우개족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개인정보 침해의 그 상당 건수 자료를 봤더니 2010년에는 5만 건이 든 것이 2013년에는 17만 건으로 22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자신의 과거의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기록이라든가 디지털성에서의 기록을 지우는, 즉 디지털 세탁소 또는 디지털 장례식이라고 용어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인기를 끄는 그런 블루 수머일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제2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결혼 비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8천만 원, 여자가 3천만 원 가량인 거로 보아서 소규모 웨딩이라든가 스몰 웨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 그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의 동향을 보면 온라인 쇼핑의 그 거래액이 1년 전보다 한 22%가 증가했는데요. 최근 여러 곳에서 5060 시니어 세대들이 쇼핑량이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니어층이 그 온라인 소비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블루스머는 그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몇 가지 통계를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제안이 되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또 특히 그 조기 퇴직을 해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확장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러한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좀 성공적인 창업이나 뭐 기업 경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게 매해 달라지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각종 통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뭐 속담이라든가 역사 속에서도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할머니들이 시골에 가면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 비가 오려면은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비가 이제 먹이가 되는 게 메뚜기, 잠자리, 모기 이런 곤충들인데 그 곤충들의 날개가 이제 습도 때문에 무거워져서 잘 날지 못하고 이제 땅바닥으로 낮게 날거나 기어가거나 그러면 제비가 이제 그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 낮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습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가 오는데 그게 어떤 그거를 통해서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적게 와도 걱정인데 이렇게 그 날씨와 이런 거에 관심 있게 살펴보았을 때 이런 그 통계, 생활적인 어떤 그 경험 통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통계로부터 나온 속담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거로 저녁 무지개는 날씨가 계일징조라든가 또 번개와 함께 내리는 비를 뇌우라고 하는데 뇌우가 많은 애는 풍년이 든다. 뭐 이런 그 속담들도 바로 이러한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있는 그런 그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속담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일상 속에서 빅데이터라는 통계 용어를 좀 자주 쓰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빅데이터란 어떤 건지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여러분이 뭐 빅데이터를 하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일례로 우리가 매일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데 그런 SNS의 사용에서 보아서 자기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또 자신이 즐겨 듣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면 개개인의 선호도라든가 생활 패턴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선호도가 파악이 되면 굉장히 그 개인에게 편리한 그런 그 어떤 그 영화라든가 음악이 제공되는 근거가 되고요. 또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독감 예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 예측보다 훨씬 정확하게 미리 예측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윤택한 사회를 또 이룰 수 있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회사 같은 데서는 탈세라든가 뭐 신용카드의 범죄라든가 또 가짜 자동차 사고, 환자 뭐 이런 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견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앞에서 말씀드린 구매한 어떤 즐겨보는 영화라든가 즐겨듣는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패턴에 맞춰서 기호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응용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직업 분야도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즉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게 될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요새 촉망받는 직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V에서 보셨던 알파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진단이라든가 또 판사가 하는 재판, 판결 뭐 이런 것까지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컴퓨터가 그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직업에 있어서도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뭐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러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계가 앞으로는 얼마나 더 중요해질지 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 곳곳에 이제 통계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통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뭐 기업과 국가에서 아주 이러한 것을 도모하고자 할 때 어려서부터 통계적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통계학회에서 3년 동안 그 K+이라는 그런 통계 패키지 어린이용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교과 과정에 그것을 넣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통계적인 감각, 통계적인 마인드를 갖추어서 앞으로 생활에 유용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한 사회, 뭐 편리한 사회, 뭐 건강한 사회 이런 거를 구현하는데 통계가 그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통계에 대해서 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태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